돈은 많이 빌려서 안 갚는 것이고 부동산과 주식은 사면 안 파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겪는 불행의 시작은 돈을 부모님께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농경시대와 산업화 시대 같은 노동 중심의 세상을 살아오신 부모님에게 정보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재테크를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바라보는 시각, 돈을 대하는 태도, 돈을 다루는 기술, 그런 것들을 교육적으로 배우지는 않았더라도 어깨너머로 배우며 자랐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빚지지 말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만약 빚을 지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빨리 갚으라고, 제 날짜에 제깍제깍 갚으라고 그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게 윤리였고 철학이었고 삶의 지혜라고 배워오신 세대가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입니다. 노동의 가치만 믿고 살아도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차곡차곡 잘 모아서 은행이자만 받아도 내 집 마련 가능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땀 흘려 노력해도 땅 한 평 살 수가 없고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을 해도 집 한 채 장만할 수 없는 오늘날, 그때 그 시대의 관점과 철학과 방식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대출은 제 날짜에 갚는 게 아니라 연장하거나 갈아타는 거라고. 오늘날은 빚을 더 많이 지는 게 윤리입니다. 경제는 신용으로 돌아가고 각국의 정부는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위해 지준율을 낮추고 금리를 낮춰 더 많은 돈을 빌려 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금리가 올라봤자 저금리고 내려가면 초저금리인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빚은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 정부가 부추기는 사회적 권장사항이자 윤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빌리는 건 능력입니다. 안전하고 탄탄한 기업도 고성장의 벤처기업도 돈 버는 능력을 갖춘 모든 회사는 더 많은 돈을 조달하기 위해 최고의 인력들을 기용합니다. 기업들은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하면 큰 돈을 벌고 실패해도 투자할 때 사놓은 자산 가치가 올라 어쨌든 돈을 벌게 됩니다. 이게 제가 대기업 회장님들을 컨설팅하면서 배운 사실들입니다. 이자는 별 볼 일 없고 자산가치 상승의 폭은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3% 이자를 내고 10%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돈을 더 많이 구해올수록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0만원을 빌려오면 7만원이 남겠지만 100억을 빌려오면 7억이 남겠죠. 수익률 10%를 어떻게 내냐고요? 미국 주식 평균 수익률도 20%가 넘습니다. 그 평균에만 투자해도 두 자릿수 수익이지만 은행이자는 단자릿수죠. 미국 주식은 거의 100년째 오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팍스 아메리카나의 세상을 만들고 지금까지 끝없이 성장하는 독보적인 국가이며 페트로달러제의 확립으로 반드시 성장하는 구조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화폐가치 하락으로 부동산은 장기적 관점에서 영원 불패이며 경매 투자 같은 건 진짜 생초보가 아니고서야 30% 50% 수익 못 내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아니 굳이 연 10% 수익이 아니라 은행이자보다 1% 수익만 더 낼 수 있다면 무조건 더 많이 빌려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나 집단일수록 돈을 더 많이 빌립니다. 때문에 돈이 차고 넘치는 대기업도 금융회사도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끌어오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빚으로 그 자산을 계속 늘려가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소정의 이자만 지급하면 남는 차액은 다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땅값은 4,00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당시에 1억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대출을 계속 연장하고 안 갚았다면 지금쯤 4천억 자산가의 빚은 1억 있겠네요.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 10억짜리 부동산을 100% 대출로 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자는 월세를 받아서 내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치죠. 30년 후 그 부동산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100억? 300억? 1000억? 근데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이 갚아야 할 대출은 10억 그대로죠. 빚을 최대한 많이 지고 구조적으로 이자만 커버할 수 있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빚의 크기는 화폐가치 하락만큼 작아질 것입니다. 난 돈이 없어서 어렵다고요? 지난 영상에서 서장훈이나 이수만이 20억대 건물을 사서 수백억대 건물주가 된 사연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실투자금은 대출과 보증금을 제외하면 고작 2억, 3억 남짓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부동산 시장에는 무피투자, 풀피투자의 물건이 넘쳐납니다. 여러분이 현금이 많이 없어도 대출을 이용하고 보증금을 이용하면, 경매를 배우고 개발을 이용하면, 조금만 더 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좋은 자산을 소유하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노력과 공부를 통해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여러분의 공부는 단지 그 방향성이 조금 잘못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도 이자도 경제도 재테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 곧 미지의 공포가 뇌를 마비시켜 빚지는 것이라면 무서워서 일단 피해왔기 때문이고, 재테크라고 배워봤자 경제방송 보면서 이거 사라 저거 팔아라 빈번한 거래를 유도해 수수료 챙기려는 증권사 직원들이나 부동산 브로커들에게 배워왔기 때문에 어쩌다 돈을 벌어봤자 그들을 위한 거래 수수료로, 국가를 위한 세금으로 그 이익을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돈은 최대한 많이 빌려서 이자보다 높은 이익을 만들어주는 자산을 사야 하는 것이고, 자산은 한 번 사면 절대로 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하면 한 번에 팍팍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르는 투자를 롱이라고 합니다. 긴 시간 아주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오르다가 심지어 어떨 때는 내리기도 하다가 갑자기 퀀텀 점프하는 그 순간들이 왔을 때 크게 버는 겁니다. 최근 아파트값 폭등 전에도 거의 10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자산을 샀다 팔았다 반복하면 퀀텀 점프하는 그 순간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자산을 판다는 것은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내어줄 수 있는 자산으로 갈아탈 때뿐입니다. 반투야, 그럼 난 돈을 언제 벌어? 제 친구가 묻더군요. 자산을 안 팔면 언제 돈을 만들어서 쓰냐는 얘기죠. 쓸 돈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으로 쓰는 겁니다. 배당 그거 얼마나 되냐고 우습게 여기시지만 우량주에 장기 투자해서 10년, 20년 지나면 배당이 원금만큼 나옵니다.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만큼 월세도 오릅니다. 불황의 시기에 좋은 부동산을 사둔다면 호황의 시기가 왔을 때 2달, 3달 월세가 내 투자 원금만큼 나옵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노동으로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며 노동 수익보다 조금 더 원한다면 배운 재테크 기술들로 콘텐츠화하고 가르쳐주며 컨설팅으로 도와주면서 부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배운 모든 것들은 지적재산권이 없으니 마음껏 가져다가 활용하셔도 됩니다. 돈은 최대한 많이 빌려서 이자보다 큰 수익이 나오는 구조에 투자하는 것이지 열심히 모으거나 빨리 갚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투자한 자산은 한 번 사면 죽을 때까지 안 파는 것입니다. 활용하고 개발하고 임대하고 운용해서 영원히 나의 충실한 직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것이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이상 공노비, 산노비로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들과 대기업은 다 이런 식으로 성장하고 위대한 부를 일궈냈고 현재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원하는 꿈과 소원을 성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